있는데 그 칼 융이라고 심리학자가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이 오늘 다완님도 뵈니까 또 그게 생각나는데 뭐 네 발 달린 짐승들이 태어나자마자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네 발로 걷고 이제 뭐 새는 부위로 음식을 받아 먹고 우리 뭐 사람 애기는 태어나자마자 누가 가르치지도 않는데 엉엉 울고 이런 그 종족 간 공통점이라는 거를 집단 무의식이다라고 칼 융이 얘기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 거사님이 공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은 좀 얘기가 길다 하셨는데 오늘 듣고 싶습니다. 예. 자, 집단 무의식은 도대체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네. 같은 경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집단 무의식, 그러니까 한 종족이면 한 종족의 집단적으로 그러다고 해서 집단 무의식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공업 그래요. 이렇게 드러나는 원인을 업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지금의 몸과 마음으로 이렇게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드러남으로 되는 그 원인을 업이라 그래요. 그래서 다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경험 현상이 있죠. 예를 들면은 이게 보이면은 다들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이것에 대해서 귤이다. 뭐 표현은 각자 그래도 하여튼 귤이라는 생각이 일어나는데 요게 보이면 다 똑같은 귤이라는 생각이 나는 이러함을 공업이라 그래요. 생각이라고 하는 이렇게 드러나는 그 원인, 그렇게 드러나는 그 원인을 업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는 업이라고 그래요. 이제 업이라는 것이 어떠함인가? 라고 하는 것은 가령 가령 중론이나 이런 데서 이 업이라는 것이 어떠함인가? 라고 해서 이 용수보살이 그것의 실상이라 그럴까? 경험적 낙처라 그럴까? 이런 것을 밝히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업이라고 이름하는데 그래서 다 같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업이다.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할 때 집단이 다 똑같이 라는 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은 공통적으로 똑같이 이러한 공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업 그래요. 공업이나 집단 무의식이나 기본적으로 그런 이름이 있게 되는 어떤 경험은 아마 같은 경험 상태를 가리킬 거예요. 자,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이게 귤이다라고 하는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요거 보면 요게 뭡니까? 라고 하면 다 귤이다라는 생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게 말로 나오겠죠. 그럼 귤이라는 생각은 왜 어떻게 공통적으로 일어날까? 귤이라는 생각이 어떻게 일어날까? 배웠고 뭐 과거에 뭐 봤고 뭔지 알고 하니까. 예. 자, 그런데 과거가 어떻길래 경험이 어떻길래 이게 다 같이 귤이라는 생각이 들까? 근데 귤이라는 이 언어만 같지 사실 이 맛에 대한 거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거 뭐 되게 새콤할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달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귤락 껍질이 걸거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그건 다양할 것 같은데요. 자, 집단 무의식이라고 해가지고 그 한웅기님이 집단 무의식을 이야기할 때도 봐요. 뭐 사람을 이렇게 네 다리로 걷는다고, 두 다리로 걷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발걸음이 똑같지가 않지요. 예, 보폭도 다르고 다리의 현상도 다르고 그 뭐 걷는 모양새도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자, 어린애가 운다고 해서 울음소리가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가령 거기서 집단 무의식을 문제 제기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안 해놓고 귤을 이야기하니까 또 엉뚱한 소리를 해요. 이해를 했어요. 이해했어요. 예.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게 전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거 뭐 귤이네. 하여튼 귤이네 하는 사람 있고 귤이다 하는 사람 있고 이거야 제각각이겠지만은 그럼 이 귤이다라고 하는 다 같이 그런 생각이 나는 것은 왜 그럴까? 자, 공업 다 같이 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이름을 공업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같은 생각이 드는 원인 경험 또는 원인 행위, 원인 경험 이걸 공업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공업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같은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공업이라는 것은 같은 원인, 같은 경험이란 말이죠. 왜 그래요? 다 학교나 뭐 기숙사나 어디서 이걸 귤이라고 배웠기 때문이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걸 귤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다 귤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공업이다. 집단 무의식은 바로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치 집단 무의식이고 공업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 거지.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집단 무의식이니 공업이라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자, 한 번도 이것을 이런 모양을 본 적이 없어요. 먹어본 적도 없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귤 못 본 사람 많죠. 우리 어릴 때 귤 몰랐어요. 귤이라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먹어본 적도 없어요. 자, 그런 사람에게 이게 뭐예요? 이렇게 했을 때 귤이라는 생각이 날까? 또는 먹는 거라는 생각이 날까? 봐요. 그러면은 뭐예요? 집단 무의식이니 공업이라는 말은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쉽게 같은 경험이 뭐예요? 우리는 학교 가면, 국민학교 가면 똑같은 교과과정 가지고 똑같이 배워요. 한글이라고 이거는 기역, 니은, 아, 야, 그래서 뭐 어머니, 아버지 똑같이 배웠기 때문에 그건 똑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글자가 보이면은 이거는 아버지, 아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없는 미국 사람이 그걸 보면은 이게 글자인지 그림인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거 봐요. 그래서 그런 같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한 이치 벗어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마치 뭔가 집단 무의식에서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 경험에서는 다 그러한 현상을 이치를 몰라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이치를 몰라서 공업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업이라는 것은 실체가 아니에요. 실제가 아니에요. 설명을 위한 말인 걸. 이제 설명을 위한 말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 추론 사유를 통해 가지고 내린 결론인데 그것을 마치 진리처럼 이야기하는 자기 자신도 그것이 사실이라고 자기가 생각해놓고 와, 내 참 생각 잘했네. 스스로 만족한 그렇게 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이 추론해놓고는 그것이 실제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 썩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업이란 말이요? 집단 무의식 이런 말. 그것이 이름은 공업이라고 하든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또 뭐라고 그래요? 무의식이라고 하든 이런 말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된 이 맥락을 보는 것도 되게 좋은 공부겠다 싶군요. 근데 업이라는 그 말이 업이라는 말 자체가 아까 그 설명을 위한 말이다. 업은 아니, 설명을 위한 말이 아니라 어떤 경험에 대한 표현, 그 경험을 가리키는 말이죠. 업이란 말이요. 당연하죠. 그럼 업은 뭘 이야기하겠어요? 자, 이렇게 현상으로 이렇게 드러난 그 원인을 업이라 그래요. 자, 지금 이렇게 이 삶이라는 것은 지금 보이고 들리고 지금 이러한 경험을 삶이라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렇게 먹고 말하고
의도하고 행동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살아있다. 이런 것을 삶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렇게 드러나냐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응? 한홍기님 가만히 있는데 어부가서 가서 뺨을 하나 두드려 패면은 한홍기님의 표정이 어떨까요? 눈이 어떨까요? 낯빛이 어떨까요? 응? 눈빛이 어떨까요? 응? 지금이랑은 잘 모르겠어요. 한번 가서 때려볼까? 그건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나쁠 않을 것 같아? 네. 한웅기님은 진짜 뭐 부처가 환생을 하셨나? 예. 일단 지금이랑은 뭐 형태가 다르겠죠. 뭐 예. 자, 세게 맞을수록 여기 좀 빨갛게 될 수도 있고. 자, 표정이 봐요, 이렇게 될 수도 봐요. 있고. 그러니까 봐요. 눈빛이 우리는 요 눈빛은 마치 뭐라고 그러죠? 내가 눈빛을 짓는다. 또는 눈빛이 원래 이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봐요. 마음속에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속의 미움이요. 차마 말로서 드러나진 않았어요. 마음속에 미워 죽겠다라고 하는 지식이 지금 밉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그런 생각 상태였죠. 그러면 눈빛이 어떨까요? 응? 그렇게 지금 미소를 살살살살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응? 예. 안 되겠지. 예. 우리가 포커페이스라고 그러는데 포커페이스로 내 심정, 내 마음을 이렇게 들키지 않으려고 그런데 봐요. 들키지 않으려고 함이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게 포커페이스죠. 네. 들키지 않으려고 함의 드러남이죠. 자, 이렇게 봐요. 들키지 않으려고 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의도라고 그래요. 네. 응? 그러니까 의도가 이렇게 드러난 게 이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의도라고 하는 그 정신작용을 의도를 업이다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업이 이렇게 요 표정을 드러나잖아요. 저 새끼 지금 미워 죽겠어. 내가 말은 못해도 미워 죽겠어 하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눈빛이 그렇게 생글생글 웃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그 의도가 이렇게 눈빛 더 나가면은 봐요. 화라고 하는 상태가 뭐예요? 화라고 하는 게 화라고 하는 게 벌써 마음에 안 들어 싫어 라고 하는 마음에 안 들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의도가 이렇게 드러나는 요걸 화라 이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드러나는 걸 화라 이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업의 드러남이에요. 그럼 그 업은 뭐예요? 바로 싫다라고 하는 이 생각의 이렇게 싫어서 보기 싫어 이 피하고 싶어 없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그 의도 이제 싫으니까 그 의도가 있고 그 의도의 현상이 소위 말해서 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의도가 업이라는 거예요. 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드러나는 요 뭔가 마음의 이런 상태는 업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드러나는 그 원인, 의도가 요렇게 요런 뭔가 마음이라고 하는 이렇게 드러남이니까 그 의도를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는 어떻게 돼요? 의도가 혼자 있을 때는 이러죠. 혼자 있을 때 의도는 제일 처음에는 마음속에 있는 것 같죠. 의도가 아씨 저거 미워 죽겠네 진짜 저게.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자기 혼자 죽는 거니까 그 새끼는 미워 죽겠네 확 때려 죽이고 싶어. 여기 말로 나오죠. 이게 더 강해지면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컵을 차버리든가 그 사람한테 하듯이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죠. 봐요. 전부 다 그게 그런 것을 전부 다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요게 어느 상황이 되면 말로 이렇게 드러나고 요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업이 뭐야? 의도야. 그러니까 의도가 말로 드러나고 행동으로 드러나니까 말과 행동까지도 의도야. 그래서 이걸 업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삼업이라 그래요. 삼업은 뭐예요? 신구의 삼업이라 그래요. 자, 신은 뭐야? 요 행동. 구는 말. 의는 마음속 의도. 근데 이게 신구의가 다른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있다시피 혼자 있을 경우에 그냥 마음속으로 그 새끼 미워 죽겠네 이러다가 혼자서 그게 무심코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새끼 미워 죽겠네. 이렇게 말로 나오고 어느 순간이 되면 그게 터져 나와가지고 옆에 있는 괜히 깡통을 찾든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상황 따라서 그렇게 드러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몸과 마음이라는 거죠. 몸과 마음이라는 이 현상이죠. 이렇게 드러나는 요거죠. 그래서 이렇게 드러남의 원인, 그게 바로 의도. 그래서 의도를 업이라 그래요. 그럼 의도가 같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걸 다 같이 좋아하거나 싫은 걸 다 같이 싫어하면 이런 것을 뭐라고 그래요? 공업 그런 거예요. 좋은 걸 다 같이 붙잡으려고 해. 싫은 걸 다 같이 미치려고 해. 이런 공업이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이제 옛날처럼 윤리 도덕 시간에 이것은 옳은 거야. 이것은 옳지 않는 거야 라고 다 같은 교육을 받아서 옳다라는 관념, 개념이 형성됐기 때문에 어떤 걸 보면은 이건 옳은 거야, 옳지 않는 거야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일어나면 이걸 공업의 현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러함인 거예요. 그것이 네 발로 걷든 두 발로 걷든 그런 것도 결국에는 그러한 현상일 뿐인 거예요. 자, 그렇게 드러나는 걸 가지고 사람이니 개니 동물이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뿐이에요. 그것은 어느 한순간도 확정된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드러난 것은 바로 의도의 차이로서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차이가 왜 차이가 나요? 사람들에게 표정이 어떤 사람은 밝고 어떤 사람은 어둡고 어떤 사람은 미소가 살랑살랑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각하고 다 뭐예요? 마음속에 어떤 일어나는 우리가 인식의 내용과 인식 내용에 따른 의도라고 하는 것의 차이로서 이렇게 표정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가령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저렇게 생긴 것 같고 사람인 것 같고 돼지인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자, 그러함이 이 업이라고 하는 거고 또 공업이라고 할 때 공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말을 이제 가령 뭐 융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 그것을 갖다가 이런 경험의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종족들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뭐예요? 사실은 모르니까 갖다 붙인 이름이 무의식이요. 응? 안다면은 무의식이라고 붙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기 때문에 의식은 아는 것 같은데 무의식은 도대체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드러나서 갖다 붙인 이름이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니 공업이라는 말은 다 그런 말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경험이 없죠.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드러난다고 해서 드러난 그대로 실체야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응? 자, 그래서 그게 진짜처럼 이야기한다면은 그거는 바로 우리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경험된 이 내용대로 실제로 그렇다고 하는 착각, 그 무지로 인해서 그런 말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요. 네. 저희가 직장 생활할 때나 이제 결혼해서 그 시댁과의 그런 관계도 보면은 계속 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 시기에 그러니까 우리 때는 직장 생활할 때 그 상사한테 술 따라주는 거는 그냥 기본이었댔어요. 이렇게 툭 튀고 가는 것도 기본이었고 그런 거 갖고 문제 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때렸다가 이렇게 뭐 만졌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댁에서도 그냥 2박 3일
그냥 밥해 먹고 맨날 밥해 먹고 설거지하는 게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어떤 요즘 애들은 그냥 애만 보는데요, 남편하고 본인은 안 가, 시댁에 안 가고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친정에 먼저 가고 시댁에 나중에 가고. 근데 우리는 친정을 제일 나중에 가고. 그러면 그럴 때마다 그런 흐름이 있는 게, 그 흐름에서 벗어나면 어머 저 이상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뭐 그런 흐름도 그런 집단 무의식인지 아무튼 공업인가 그런 식인 거예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것이 옳다라고 하는 무지의 현상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사람 보면 옳지 않다라고 네. 하는데 마치 그 다수결로서 마치 옳음이 결정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근데 있었던 저는 거죠. 이제 그게 왜 그렇게 형성이 될까 그게 궁금했거든요. 그 왜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엄마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게 그랬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맞다라는 거고 들리는 것이 부모님 말씀이고 부모님 행동이니까 그게 저는 우리 엄마는 시집살이를 했어요. 근데 저는 시집살이를 안 했어요. 그때 시댁 가서 이제 2박 3일이고 3박 4일이고 했어요. 그러면 내 밑에 있는 애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러면은 그게 그 시대마다 그게 다르게 같은 걸 봤는데 내가 애들 데리고 시댁을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봤는데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거든요. 또 다른 경험들이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집단 무의식이 될 정도로 누가 그렇게 해주는 건지 난 그게 되게 아니, 누가 그런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보이고 들린 것이 그것이 맞다라고 하는 자기의 무지로 인해서 그렇게 된 거죠. 아니 그 개개인의 무지가 그렇게 합쳐져 갖고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거 뭐 개개인의 무지가 있는 거지 전체적인 무지가 어떻게 아니, 있어요? 개개인의 무지가 어떻게 이렇게 합쳐질 수가 있나 그게 그러니까 이야기했잖아요. 같은 교육. 같은 교육을 받아서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왜 뭐 가령 유교라는 이름으로 뭐 어른들은 공경해야 되고 여자는 그 뭐라고 그러죠? 뭐 부부 유별한데 부인은 이런 역할, 남편은 이런 역할로서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마치 교육처럼 옳은 것처럼 그렇게 교육되어 와서 그랬던 거죠. 그게 계속 그렇게 학교 교육이 됐든 집의 교육이 됐든 또는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됐든 이제 그런 공통된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그 중에서 소수가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예의 범절도 모르는 놈들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가치 있게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나중에 작용되지를 못했던 거죠. 그럼 다 교육이나 뭐 그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그래. 저희와 다르게 다 교육을 받아서 그래. 아니 뭐 교육을 꼭 받은 점은 있겠지만은 결국 자기가 그것이 또 옳다라고 하는 착각 문제였던 거죠. 제가 좀 유사하지만 좀 비슷한 예가 될 것 같아요. 어제 저 등산 갔다가 노루 2마리를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노루를 처음부터 본 게 아니라 이놈들이 내 발자국 사는 소리에 도망가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보니까 노루가 있더라고요. 이제 순간 이제 쟤네들은 왜 도망갈까? 하고 이제 좀 반대되는 경험이 좀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옐로스톤을 갔었는데 거기는 막 큰 짐승들이 막 돌아다녀요. 나는 쟤를 그 풀어 키우는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산짐승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쳐서 그런지 막 동네에 와서 그냥 뭐 풀도 먹고 뭐 이러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루랑 걔들이랑 뭐 저도 대충 상상은 가는데 우리나라 노루들은 막 사람들이 막 옛날부터 이렇게 잡아먹고 뭐 아니면 도망 안 가면 죽고 이런 것들이 현재 노루에까지 왔나. 저 동네는 안 잡아 옛날에는 더 많이 잡아먹었을 때 그 동네는 우리나라 총도 없고 그 동네는 이제 사냥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왜 저럴까? 네.
자, 이제 다완님의 얘기로 한웅기님 더 보완이 돼야 될 부분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경험이 지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 경험이 왔나? 부모의 경험이 자식에게 어떻게 오는가? 이제 요 문제가 더해져야 이제 집단 종족 집단 무의식이란 말이 또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부모가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노루가 이 부모 때부터 부모가 사냥도 당하고 죽임도 당하고 하니까 자식은 자기는 직접 그런 경험이 없는데도 사람이 무섭다. 그래서 사람이 오면 피한다. 라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모, 즉 부모 그 이전 우리 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그 경험들이 나에게까지 돼서 나는 실제로 사람들에게 피해받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사람으로부터 뭐 당한 경험이 없는데 사람의 두려움이 생기고 사람에 대해서 피하고자 하는 게 일어나는 이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왔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다완님의 말 속에 은연중에 그런 경험이 이렇게 전해져 와서 그런 비슷한 표현을 썼지요. 어떻게 전해왔을까? 어떻게 전해왔을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왔을까? 바로 집단 무의식에는 공업에다가 그런 점이 더 더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전해왔을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왔을까? 자, 그걸 갖다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뭐, 가령 옛날에 뭐 DNA라는 것이 이게 이 유전 인자를 결정해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그런 것이 DNA를 통해서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지금 과학에서는 DNA가 결정적인 유전 인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럼 부모의 그 경험이 어떻게 자식에게 전해졌을까? 뭔가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그러한 경험이 온 게 있는가? 온 게 있는가? 온 게 있는가? 보지 않았어도요. 자기가 직접 경험 안 했는데도 부모의 경험이 나한테로 그대로 그래서 부모는 사람들에게 상처도 당하고 쫓김도 당하고 또 친구가 이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도 보고 해서 사람의 두려움이 생겼어. 그래서 사람만 보면 피함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새끼는 사람부터 당한 경험도 없고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사람을 피해.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모의 그런 경험이 자식에게 왔다. 이게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아마 그런 개념도 들어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종족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전해져 왔을까? 뭔가 정말 전해져 왔을까?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그 의도, 업에 의해서 뭔가 현상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 과정에서 전해진 그런 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해졌냐 이 말이에요. 전해졌다니 어떻게 전해졌냐고. 드러나는 현상에서 드러나는 현상에서 전해져? 뭐 제 표정이 드러나게 된 업이 있잖아요. 그 이제 드러난 것에서 뭔가가 또 알아지는 것으로 해석되고 혹은 또 이렇게도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은 이 생명체, 그 종족 이런 것들은 임의로 인간이 정한 거지 않습니까? 사실 노루라고 해도 노루의 종족이라는 거를 뭐 지금 과학 기술로 DNA를 뭐 분석해 보니까 노루 DNA더라 이렇게 나오지만은 또 모르잖아요. 이 노루라는 종족이 없을지. 그러면은 없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네. 그 눈으로 보고 확인되는데 없을지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노루라는 종족이 이 종족이라고 우리가 이름하는 이 틀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미가 없냐고. 자, 말을 개념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어떤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을 물이라고 부르고 뭐 강이라고도 부르고 물방울 뭐 호수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게 어떤 상태에서는 구름이 됐다가 수증기가 됐다가 하는 것처럼 그런데 보면은 어떤 거는 우리가 모래라고 부르고 어떤 거는 우리가 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 수증기, 뭐 구름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불, 모래, 뭐 철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것들은 우리의 인식으로 봤을 때 확연히 비슷한 성질, 비슷한 성질이라고 느껴지는 이쪽들인데 물이나 이런 것들은 근데 이거랑 불, 모래 이런 거는 좀 많이 상극인 것 같단 말이죠. 좋아요. 그러하면서 드러나는 이 종족 간의 비슷한 성질 좋아요. 정도로 그냥 생각이 돼요. 좋아요. 아까 자, 그러면 말씀하신 부모의 경험이 어떻게 자식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것도 업이 물방울이 구름이 되는 그 과정을 업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일일이 딱 찍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바람 영향은 우리가 알기로는 뭐 온도도 있고 바람이 불어서 막 기화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말 상상도 못한 그런 자, 요인들이 많잖아요. 초점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어떻게 부모의 경험이 자식에게 전달되느냐라는 예. 거예요. 자, 그래서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그런 것을 잊지 마세요. 네네네. 말 속에서 길을 방향을 잊어버리면 곤란해요. 네. 이야기해 그런 보세요. 자연현상이다 정도로만 생각이 나요. 그냥 음, 아까 말씀하신 의도라는 게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거 이거만이 의도가 아니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부모의 경험이 어떻게 자식에게 전해져 이 말이에요. 의도죠 말씀하신. 그러니까 의도가 어떻게 전해지냐고. 어떻게 전해지냐? 은연중에 예, 나도 뭐 은연중에요. 자, 정말 은연중에. 결국 은연중에 그런다면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도 경험은 있다는 거죠. 무슨 경험? 전해지는 경험은 있었다는 거죠. 전해지는 걸 알지 못했더라도 음. 전해지는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전해진다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해진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지는지 네. 모른다는 거잖아요. 보고 듣고 이런 부모의 생각에 것들. 대한 의도 그거를 직접 경험을 못했어도 부모의 생각으로 드러난 그 의도나 말로서 음, 부모의 행동이나 네. 그런 경험으로 되지 않았을까요? 좋아요. 다원님 어때요? 예, 뭐 저도 제가 뭐 꺼낸 말에 대해서 저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자기 부모가 뛰니까 그냥 무심결에 뛰던 것들이 습관화 되지 않았을까. 아까 제가 옐로스톤 국립공원과 예를 들었잖아요. 아마 거기가 국립공원이라서 사람들이 막 총으로 노루를 잡고 짐승을 잡고 안 하다 보니까 얘네들 부모가 뛴 것을 본 적이 없다 보니까 그냥 부모가 하는 대로 사람 오면 뭐 주면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습관적하게 듣고 보고 들은 것들이 그래서 그런 자, 게 그러면은 부모의 경험이 전해진 어떤 경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 예, 그게 무슨 그럴 것 같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경험이 뭐 DNA나 이게 아니라 그냥 부모가 하던 대로 그냥 하는 그럼 그거는 자기 경험 아니에요? 자기 경험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의 경험이 전해진 게 아니라 자기 경험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 경험인데 그러면 저도 이제 지금 풀리지 않는 게 사람이 왔을 때 부모가 뛴다고 나도 같이 뛰는 거냐 딱 처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뛸 거냐 아니면 부모 뛰는데 이거 나한테 가만히 있었을 때 새끼들은 그 부분이 잘 모르겠네요. 아니 근데 어떤 거는 고양이가 이제 산에 가면 고양이가 있거든요. 그러면 엄마는 가만히 있는데 새끼들이 도망을 가요. 새끼들이 이뻐서 더 보고 싶은데 새끼들은 벌써 발소리만 들어도 탁 숨거든요. 근데 엄마는 거기 누가 늘 밥을 주고 그래서 그런지 안 도망가. 지금 하고 얘기하고 상반된 경험이거든요. 예. 과연 상반된 경험일까? 상반된 경험이 아닐까?
자기가 경험인 것 같아요. 새끼들은 새끼 경험, 엄마는 엄마 경험. 예. 캐롤은 어때요? 자기 경험이에요? 아니면 엄마의 경험이 자기 경험 아닌 엄마의 경험이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전해진 것일까? 물려받은 것일까? 물려받았다는 건 보다는 부모의 경험을 자기 생각대로 경험한 거겠죠. 그러면은 경험된 거겠죠. 한원기님, 예. 그러면 종족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는 말인가? 아니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은 집단 무의식이라는 거를 딱 규명했었다면은 만약에 비슷한 특성이라는 걸 이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뱀을 싫어하는 특성이라든지 뭐 곤충을 좋아하는 특성이라든지 근데 싫어한다, 좋아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게 다 인간의 기준에만 있는 관념이지 동물들이 인간의 기준? 싫어하는- 그때 인간은 뭐예요? 저 그러면 각자의 경험이지. 언어적 특성에만 있는 것이지 인간 같은 언어를 이렇게 쓰지 않는 동물의 경우에는 두려움과 두렵지 않음이라는 이 두 가지로 어떤 상태를 나눌까? 과연 동물들이? 예, 그건 동물 한 키워본 적 있어요? 동물들도 좀, 막 키워본 쓰는 적은 언어만 안 쓸 뿐이에요. 자, 그러니까 봐요. 자기 경험이 없는 말을 그렇게 막 규정적으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물음표를 붙였어. 쓸까? 근데 말은 까지만은 실제로는 그렇다 아닌가? 아니죠. 아니에요? 예. 동물을 키워보고 싶었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저희도 개 키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 새끼 하나 못 키우는데 개 새끼 왜 키워? 그거 하나봐요. 자, 봐요. 참으로 그 고양이들로부터 많이 배워요. 우리 개는 새끼를 안 낳으니까 뭐 묶어놓으니까 새끼를 안 낳아서 모르는데 고양이는 제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밥을 제가 주다 보니까 잘 알 수가 있어요. 동물들이 자식에 대한 교육, 참 교육 잘 시켜요. 그럼요. 사람이 오면 어째라, 뭐 밥 먹는 거,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어디 사는 곳을 곳곳에 이게 옮겨 다니면서 어떻게 환경에 살아갈 수 있을지 보여주고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그 우리 유튜브에 많이 나오잖아요. 계단 올라가는 법도 가르쳐 줘요. 뭐 오리가 새끼들을 물에 어떻게 뛰어들고 어떻게 하는지 이런까지도 다 보여주면서 교육 다 시켜요. 그래요. 이분법이라는 게 이게 인간한테만 저는 되게 한정되는 이런 편리한 개념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인간의 문제가 아니라 무지의 문제지. 그 다 자기 생각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 고양이 소리도 고양이가 의미가 어떻게 하면은 고양이 새끼들이 나타나고 어떻게 하면 고양이 새끼들이 숨고 한번 키워봐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의미가 뭐예요? 새끼들 없으면 도망가는데 새끼들 있으면 자기 몸으로 새끼들을 지켜요. 그래서 의미가 새끼들이 위험해서 하면 의미들이 도망가질 않아요. 자기가 몸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새끼들이 도망갈 때까지 의미가 도망가지 않아요. 새끼들이 있을 때는. 새끼들 없으면 빨리 가버려요, 그냥. 예. 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 부모로부터 어떤 부모의 경험이, 조상의 경험이 이게 가령 어떤 종족의 집단 무의식으로 전해온다. 옛날에 그걸 DNA로 전해오니 막 그랬었는데 지금 과학으로 밝혀진 것은 DNA가 전해지는 확정적인 요소도 아니고 결정적인 요소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모의 경험이 그냥 지내시는 종족 집단 무의식이란 이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확인되지 않는 걸 그렇게 이름 붙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가령 어디 뭐 미국 어디 옐로우스톤의 노루 뭐 여러 뭐 예. 물소도 있고 예. 독하고 자, 그런 것들이 어떻게 그까 자, 앞에 그 종족들의 그 저기 조상들의 어떤 그런 경험들이 지내지는 걸까? 어떻게 지내질까? 이게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연기라고 하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연기라 이름하는 이건 거예요. 그래서 연기라고 하는 다른 이름이 상속이라는 거예요. 예. 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상속하고는 다른 거죠. 상속은 실제로 부모로부터 돈을 받지만은 실제로 받는 것 없는데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자, 부모의 경험을 실제로 받은 게 없는데 받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뭐 식습관이 닮았어. 뭐가 닮았어. 뭐 말투가 닮았어. 이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닮는 건가? 자, 결국에는 공업이라고 이러면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맨날 아버지가 어떻게 먹는지, 아버지가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제일 처음 어릴 때는 아버지가 자기한테는 권위자예요. 어릴 때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것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고향이나 이런 쪽의 공부는 딱 부모가 하는 대로, 그 엄마가 하는 대로 딱 따라서 해요. 그런 부분도 있고 혹은 그 뒤에 붙은 판단인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판단이 만약에 부모와 똑같다고 한다면은 자식하고 똑같은 경험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이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점은 달라요. 형제간에도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이 생각까지 부모하고 똑같은 경험이었으라가 아니.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각은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으로 보이고 그 경험이 의도로서 그렇게 작용되니까 그것까지가 닮는 거예요. 그것까지가 닮는다는 현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의 경험이 다른 것이 생각으로 드러나고 그러하면 닮지 않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생각에 따른 이게 드러나면 또 다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똑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다르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부모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마치 부모와 닮은 것 같은 건데 그건 뭔가 물려받아서가 아니라 경험이 같기 때문인 거예요. 부모가 뭐 이 젓가락질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요게 보인다든가 이렇게 부모가 시금치를 좋아하면은 그게 맛있다라고 느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빠가 저 시금치를 좋아하시네. 그러면 나도 시금치가 맛있난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맛있게 먹으니까 맛있나 봐. 라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게 되는 거고 당연히 부모가 맛있게 하니까 맛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규정하게 됨으로써 맛있다는 상태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과거의 경험에 그렇지 않는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래도 에이씨, 그거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고 나는 그거는 안 맛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생각이 나면은 또 다른 데서 또 아버지하고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친구 집에 가보니까 친구가 또 맛있게 먹어. 그런데 자기가 먹으니까 이게 더 입맛에 맞는 것 같아. 그러면 아버지하고는 달라지는 거지. 그런 부분은. 자, 결국에는 뭐냐? 자, 부모가 사람이 이렇게 오니까 표정이라든가 여기에 그 두려움이 느껴져 봐서 무서워하는 것 같아. 그러면 자기도 무슨가 봐.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의 무서움이 보이니까 무슨가 봐라는 생각이 든 거고 그 생각대로야라고 하는 자기 경험에 의해서 도망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부모가 고양이들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도망갈 때도 있고 새끼들이 미처 도망가지 못하면 버티고 있어. 그런데 내는 소리가 달라. 새끼들이 자기들만 있을 때 어릴 때는 조용히 뒤죽은 듯이 있어.
그런데 엄마가 가까이 오면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해. 그러니까 엄마가 올 때 소리를 내면은, 소리가 들리면은 막, 그때 막, 이제 막 반갑다는 소리 막 이런 게 있어. 엄마 싹 나가면은 뒤죽은 듯이 소리 하나 안 내겠어. 자,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음식을 주지? 음식을 주면 엄마가 무슨 소리를 하면 새끼들이 쪼르르 나와. 또 이따가도 무슨 소리 하면 또 딱 다 숨어버려. 예, 그 소리가 똑같지 않아요. 계속 키우다 보면 그런 것이 느껴져요. 그런 것이 그 상황에서 느껴져요. 봐봐. 고양이들이 언어가 없다고? 아니요.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기들만의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표정, 행동으로 다 보이고 들림에 의해서 그렇게 작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종족, 집단, 무식 이런 것은 없는 거야. 결국 그건 뭐야? 경험으로 마치 전해지는 것 같은 것일 뿐이야. 자, 보이고 생각이 작용되고 다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 부모의 표정, 자 이런 게 눈으로 보여. 눈으로 보여. 그 눈으로 보이는 데 대해서 이제 보임의 경험. 또 부모가 말하는 거지. 야, 인간 믿지 마. 인간 믿지 마. 저 새끼들 수 나쁜 놈들이야. 무슨 놈들이야. 믿지 마. 라고 자기들만의 언어로 뭔가 하는 것이 들리는 거고, 그래서 그것이 안 믿겨진 고양이는 좀 더 사람들에 가까이 올 거고, 믿는 고양이는 재빨리 숨는 거고, 고양이 새끼도 보면요. 도망가는 새끼, 도망 잘 안 가는 새끼,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가도 가만히 있는 새끼, 싹딱 도망가는 새끼, 똑같은 형제 간에도 천차만별이에요. 천차만별이에요. 똑같지 않아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예. 그래서 물려받은 게 없어요. 만약 물려받았다고 하면 똑같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응? 네. 같은 부모로부터 똑같이 물려받았으니까. 근데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물려받은 것은 없다. 그러니까 종족, 집단, 무식이라는 것은 사실상 없다. 그런데 마치 그런 것 같다라고 보이는 것은 연기, 경험의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으로 그런 것 같은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되는 거지, 부모의 경험이 자기도 모르게 아예 그렇게 전수돼서 나도 모르게 나한테 물려받아져서 나에게 전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이치를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연의 그럼 이런 것들은 우연의 이치네요. 아버지가 생전에 뭘 좋아하셨는지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막 시금치를 막 먹고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 너희 아버지도 생전에 시금치를 좋아했던다. 너희 아버지를 닮았구나. 하는 이런 것은 순전히 이제 우연의 일치. 아니요. 그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또 이러면 무조건 우버거사 말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마세요. 예. 자, 그렇지 않는 증거를 자꾸 대세요. 예를 들면은 어릴 때 부모를 떠나서 어릴 때 그러니까 부모를 잊어버리고 저 떨어져 가지고 부모가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 그 경우가 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부모하고 똑같이 생겼어. 예. 또 거기다 쌍둥이였어. 그런데 쌍둥이가 이렇게 부모가 못 살아가서 고아원에 맡겼는데 입양이 딴 나라로 갔어, 둘이가. 쌍둥이인데. 그런데 나중에 50살이 돼서 만났는데 똑같이 생겼어. 어이, 그러면 우보사 말이 맞지 않느냐? 맞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런 거예요. 아니, 봐봐. 그러면 그동안에 수많은 다른 경험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또 모습으로 드러날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어떻게, 부모하고 떨어져 사는데 어떻게 부모하고 마치 판박이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을까? 물론, 자세히 보면 똑같진 않아요. 얼핏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네. 자세히 보면 똑같지 않아요. 왜 당연히 성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뭐, 당연히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완전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 똑같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부모하고 떨어져 가지고 50년 이상 떨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게 보일까? 똑같은 어떻게 좀 느껴지는 것 같고 이럴까? 그러면 자기 경험으로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그럼 말이 안 맞는 거 아니냐고, 고사 말이. 그럼 뭔가 정말
전해진 게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50년간 떨어져 살아도 똑같은 것 같지. 무등님 어때요? 지금 그런 생각이 방금 전에 들었는데 지금 응. 그걸 맞고 그래. 경험으로 그런다 그러면 이제 생김새나 뭐 나무 같은 거 어. 씨를 심었을 때 어? 소나무 씨를 심으면 소나무가 나오잖아요. 음. 그럼 걔네들 뭐 경험을 하고 배우고 이런 게 없잖아요. 음. 씨 같은 경우는. 음? 근데 뭐 유전이 없다고 맨날 말씀하시듯이 씨를 심으면 소나무 씨를 심었는데 수박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 거죠. 뭐 답을 이야기해 보라니까 뭐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 아니 그런 의문이 저도 지금 들었다고요. 아까 말씀하신 음. 때는. 근데 그걸 지금 또 얘기하시니까 음.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또 그 씨도 연기가 되나 보다. 왜냐하면 그게 연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그게 뭐 그 안에 뭔가가 저장된 게 아니라 그 씨 자체에서도 계속 연기가 되고 있었고 만약에 그 씨가 조건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드러날 뿐인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 저장이 됐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겠지라는 생각이 또 들었죠. 사실 그런 의문이 같이 들면서. 예. 저 그러면 그런 생각이 있던 예. 그 부분을 그것이 분명하다면은 좀 더 이야기를 해봐요. 좀 더 이야기해보라고요? 분명하다면은 아니면 그거는 그냥 막연한 생각이야? 그냥 그런 추측이야?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게 그렇게 됐겠지 뭐 우리는 항상 추측은 추측일 뿐이에요. 응? 추측을 또 맞다라고 그걸 잡으면 곤란해. 추측일 뿐이야. 분명하다면은 그럼 또 이렇게 설명해서 안 되면 또 저런 설명이 나올 거고 또 그게 또 뭐 그러면 또 다른 설명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분명하다면은. 아니 저장되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게 만약에 그런 식으로 드러날라 그러면 연기가 분명히 되어져 갖고 그렇게 모습이 드러난다는 그거는 제가 뭐 확실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가 계속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게 연기가 되고 또 연기가 되고 또 조건이 또 그렇게 뭐 몸을 먹고 그러면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지. 그럼 C는 예. 예. 부모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C도 계속 다른 거죠. 똑같은 건 없고 계속 아니 그러니까 연기가 C가 되는 그 다음부터는 달라도 C가 생길 때 그때는 부모가 그때도 똑같은 거예요. 계속 다른 거죠. 똑같은 건 하나도 없죠. 계속 연기가 되면서 그게 그러면 조건을 C는 C대로 연기고 예. 그 C의 부모는 부모대로 연기요? 아니 부모가 C로 연기한 거예요? 뭐예요? 부모라는 자체도 없고 C라는 것도 없고 그냥 연기 현상의 한 현상만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런 부모가 또, 있고 C가 있고 또 그러면 이렇게 연기인데 예. 봐요. 부모한테 여러 자식이 있어. 같은 예. 부모 여러 자식이 있어. 예. 그러면은 이게 이 부모가 이렇게 연기되다가 각자 이렇게 연기가 되면은 예. 그럼 뭐야? 하나로 오다가 여러 개가 연기된 거야? 하나가 오는 것도 없고 그냥 우리 항상 물결하고 파도 비유 많이 하시잖아요, 고사님이. 그러면 뭐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그렇게 되는 것이냐라고 항상 그 말씀 많이 하시. 그런 거랑 똑같은 이치 아닌가요? 예. 그거랑 좋아요. 예. 그냥 계속 연기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뭐 바람이 일어서 파도가 있다는 둥, 뭐 부모가 있어서 뭐 씨가 그렇게 됐다는 둥 이렇게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게 관념이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좋아요. 자꾸 우보서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러니까 하도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가 저장이 되고 그 주체가 있어서 그게 전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약간 그런 생각은 들지 않고. 저 우보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자, 이제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50년 이상 부모랑 떨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다가 쌍둥이였는데 쌍둥이도 각각 입양이 돼가지고 50년 이상 부모하고도 만나지 못하고 쌍둥이끼리도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50년 세월이 흘러서 어떤 기회에 서로 한 자리에 모였는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얼핏 보면은. 물론 자세히 보면 똑같지 않아요. 제가 쌍둥이 집에 살아봐서 알아. 얼핏 보면 제일 처음에 가면 저는 쌍둥이가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그것도 저 고등학생 때인데 고등학교 한 학년 이에 나보다 한 살 많은 여고생이 쌍둥이였는데 아니
이게 맨날 헷갈리는 거야. 조금 전에도 만났는데 또 만났는데 이게 아까 그 사람인지 저 사람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런데 한참 이제 한 1년 살고 보고 1년 지나서 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야 사실은. 응? 똑같지가 않은데 이게 똑같이 보이는 거야. 그 참 우리가 똑같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 이 착각이라는 것, 이 상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운 거예요. 맨날 헷갈려. 그런데 1, 2년이 지나서 보니까 사실 전혀 다른 거야 얼굴이. 그러니까 부모는 절대 착각을 하질 않아. 얼핏 보면 다 착각을 해. 다 구분이 안 돼. 근데 부모는 너무나 분명히 구분이 돼. 흔히 일란성상둥이라 하는. 뭐 일란성이든 이란성이든 다 마찬가지야. 응? 나도 1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절대 안 헷갈리겠더라고. 확실히 다르더라고. 응? 자, 어쨌든 그렇게 떨어져 있을 것 같다면은 의복의사 말이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자기 경험으로 가령 어떤 같은 것 같은 부모와 같은 행동이 같은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아니 50년 떨어져 있어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지 않는 말이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였죠. 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의복의사 말이 맞지 않는 걸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의복의사 이야기하는 가령 연기의 이치, 즉 공업이다. 공통된 업이라고. 하나의 공통된 업이 아니라 각자의 업인데 같은 경험이 있을 뿐이지, 아무리 같은 경험,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각자의 경험이지 공통된 하나의 경험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자, 그래서 종족 집단 무의식이라는 게 집단 무의식, 어떤 조상들의 그런 경험이 그 밑에 종족들에게 다 전달해 와서 나는 직접 그런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령 이 인간을 무서워하게 된다든가 또는 뭔가 뱀을 싫어하게 된다든가, 특히 뱀을 싫어한다는 것, 그걸 아담과 이브의 거기서부터 인류의 조상으로부터 공통된 집단 무의식 공업으로서 뱀을 싫어한다 라고 하는 이런 예를 드는 사람도 있죠.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런 것일까? 라는 문제예요. 자, 어떨까? 50년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왜 똑같은 것 같고 행동도 똑같은 것 같고 말도 똑같은 것 같고 모습도 똑같은 것 같을까? 근데 뭐랄까, 지금 그 부처님의 연기라고 하기에는 이제 제 스스로 약간 납득이 되어지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똑같다, 뭐 행동이 똑같다, 뭐 그런 말들이 그 순간에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에서 50년 살다가 딱 만났는데 어떤 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 순간에 그 상대방이 뭐 제스처든 뭐든 이렇게 할 때 그 자기 그 생각과 그 사람이 이렇게 딱 마주하는 그 순간에 보여지는 걸로 어쩌면 떨어져 있어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라고 표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함을 그러면은 부처님의 연기로 표현하는 건가? 근데 또 이게 연기라는 그 자체가 그냥 매 순간순간의 그 어떤 작용을 부처님이 연기라고 표현을 하셨는지 제 스스로는 너무 이렇게 너무 개념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나라는 또 지금 생각이 드네요. 어떤 것 같아요? 수영 선생님 어떤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좀 이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그러잖아요. 이 몸이라는 게 의도의 현상이고 현상으로 드러난 게 이 몸이라는 뼈와 살과 의식. 그럼 뼈는 이게 우리 눈에 보여도 이렇게 나눠서도 보여서 그러지, 만일
생각이 아주 오랜 세월 착각됐다는 건 그게 실제라고 확실하다고 오랫동안 믿었던 게 이 뼈로 되고 이건 아주 그냥 우리가 보통 위에 조상들 대대로 내려오는 그 형제 작용의 기전 그거 같은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팔이나 기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고 그런 쪽에서 이해가 되는데 아직 뚜렷하지 않은데 무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것들이 어떤 외부 온도나 듣는 거나 이런 거에 작용해서 이렇게 피우는 거라 그런 쪽에서 좀 자꾸 그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가끔가다 들어요. 모르겠어요. 더 헷갈리네. 뼈나 무의식이나 그런 것 같다 싶어요. 어디를 뼈라고 할 것이며 어떤 걸. 그렇지만 우리가 뼈라고 하는 거는 단단한 거고 잘 변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우리 생각이 오랫동안 이 진짜라고 믿고 있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전해지는 조상의 어떤 유전자라든가 아니면 생각의 그러한 틀이 우리 아기로 태어났을 때 뼈가 조그맣잖아요. 거기에 기본 작용하는 그 뭐가 들어왔. 하여튼 그러면은 이제 물의 오랫동안 관념이 얼음이라는 딱딱함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 이 보통들 내가 믿으면 이렇게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결국에는 그 순간의 어떤 조건, 당연히 생각도 하나의 조건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은 그걸 딱 그 원인만으로 규정할 수는 없겠지요. 자,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왜 같은가? 왜 50년이나 또 있는데, 자, 그러니까 부모의 경험이 그냥 뭔가 유전자가 됐던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부모의 경험은 부모의 경험이고 자식의 경험은 자식의 경험이고 비록 같은 성질처럼 같이 시금치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도 부모의 시금치 좋아함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그냥 전해져서 그 전해진 그것의 드러남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버서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시금치를 좋아하는 게 보이니까 맛있나 봐. 그러니까 시금치를 먹은 때 아버지 그거 보고 맛있나 봐. 그러니까 이거는 맛있는 시금치야 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것을 착각이 되면 맛있어 라고 된 거고 그래서 시금치를 나도 좋아하게 됐는데 이걸 아버지의 시금치 좋아하는 그것을 물려받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부처님의 연기라는 거죠. 요게 그러니까 꼭 상속된 것 같은데 아버지의 그 시금치 좋아하는 것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자기 경험으로 시금치를 같이 좋아하는 것처럼 되어진 것을 그런 현상을 보고 서양 사람들이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현상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마치 실제로 상속된 건 아닌데 상속된 것 같다라고 해서 연기를 상속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그거는 우리가 누누이 이야기해서 또 우리 경험으로도 어느 정도 납득이 돼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럼 50년간 부모로 떨어져 사는데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 시금치를 좋아하시는 걸 나는 몰랐는데 엄마가 갑자기 너 시금치 하는데 너 아버지가 시금치를 좋아하는데 너도 시금치를 좋아하는구나. 아버지의 그걸 물려받았나 봐. 라고 했는데 나는 아버지를 본 적도 없는데 아버지가 시금치 좋아했던 걸 기억나지도 않는데 그럼 내 경험이 아니라 그럼 이거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경험 아닐까? 그것도 그냥 자기 경험이죠. 어떻게? 시금치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만 딱 저기 딱 시금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음. 뒷집 아줌마도 좋아하고 옆집 아저씨도 좋아하는데 그것도 그 물도 받은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좋아요, 좋아요. 자, 반대로 지긋지긋한 음식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좋은 경험이 나는 너무 지겨웠어요. 그럴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그런 사람도 있잖아. 와, 나 우리 아버지 술법 진짜 싫어. 지겨워. 난 그래 술 안 마셔. 내 밑에 바로 동생이 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좋아하시는데 나는 아버지 그 좋아함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러면 내가 말해놓고 된 건데 우리 아버지도 좋아하셨고 저도 좋아하는데 내 밑에 동생은 술을 안 마셔요. 그 밑에 동생은 한 반반이야. 근데 좀 약간 되게 그렇다라고 표현하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아버지 어머니가 키가 좀 크시면은 그 밑에도 대개는 키가 크게 태어나고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연기 작용으로서 설명이 되는 건지 이 그냥 끼워 맞추면 당연히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있고 이런 뭐 유전자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요인이 있으니까 또 이게 있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이게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이론적인 이해지 제 경험으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의복에서는 이 유전적 포인트 다윈의 진화론이 나올 수 없는 환경에서 커서 그런 게 그래. 왜냐 그 의복에서 아들은 조그마한데 딸은 벌써 나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오빠인데 동생이 맨날 오빠를 애 취급해. 아들은 나보다 적은데 딸은 벌써 나보다 좀 크든가 벌써 그래. 맨날 딸이 그래. 아버지 뭐 와서 자기가 이렇게 아파하고 이렇게 재. 저기 그 어머니 되시는 그 기가 아니야. 걔 애들 엄마는 또 작아. 그러니까 저 애가집은 적고 어떻게 보면 또 우리 집은 다 커. 나만 좀 적어. 나는 또 우리 엄마는 적어.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다 커. 우리 큰아버지는 180이야. 그 당시 100살에 돌아가셨는데 그 당시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사진 찍은 거 보면 머리 하나 더 있어. 그러니까 180이면 엄청 큰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180이면 엄청난 거인이었어. 지금도 180은 큰 편이거든요. 우리 아버지 형제들은 다 기본적으로 170 이상이었어. 그 당시 170 이상이면 굉장히 컸어. 응? 그런데 그래서 우리 뭐 사촌 형제들이나 다 큰데 나는 형제들 중에서도 내가 제일 적어. 나는 또 우리 엄마를 닮았다. 닮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애가집은 또 다 작아. 그리고 그러니까 내 애들 엄마 쪽은 또 적어. 그러니까 아들은 조그만해. 딸은 커. 그러니까 봐봐. 이게 도대체 이제 이 다윈의 진화론이 통하지 않는 집안이야. 근데 이런 게 있어. 이게 그 과학적 연구 결과가 이게 언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대요. 네?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자, 물론 그게 자. 네. 미토콘드리아 그러면은 이제 우바우스한테 맨날 찐빵 먹는 거예요. 그런 소리 했다가 그것은 결국에는 찐빵 좀 먹죠. 자, 그거는 결국에는 네. 어떠한 조건하에서 미토콘드리아라고 그쵸, 이름하는 그쵸. 그런 현상이 있을 뿐이지 네. 그걸 실제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아니, 되죠. 그것 때문이가 아니고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가지고 이 유전에 관한 얘기잖아요. 약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네. 뭐예요? 유전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떤 도구로서 당연히 검사했으니까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겠죠. 근데 이게 100% 모계 유전이래요. 허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유전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구만. 권사님 죄송한데 이제 한홍기님은 스스로의 경험으로 그게 알아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저는 동양학적이고 서양학적인 것도 관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당연하죠.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그 시금치라는 게 우리나 뭐 서양에서도 시금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 50년 동안 떨어져 있던 그들이 50년 만에 만났는데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그냥 유사한 느낌이겠죠. 그러면 그 느낌에 대해서 똑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물론 그거는 갈대님이 아까 했다시피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요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외에 다른 요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50년 떨어져 있어도 뭐예요? 미국 같은데 뽀빠이
옛날 만화 영화 많이 봤어요. 뽀빠이가 바로 시금치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애들한테 시금치 먹이려고 뽀빠이 만화 영화까지 만드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미국 사회가 살면은 시금치를 좋아할 수도 있어요. 50년간 안 봐도 그것을 좋아했는데 아버지하고 닮았다라고 착각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외의 요인, 지금 네. 한웅기 님이 아까 너가 아버지도 시금치를 좋아하는데 너도 딱 아버지를 닮았구나. 그러나 아버지를 본 적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 뭐 똑같은 경우네. 50년 떨어져 있으나. 자, 그 외의 요인은 어떤 요인이냐. 문제는 우리는 태어남이 시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맨날 간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본 적이 없어도 지금 아버지의 그것을 본 적이 없어도 문제는 우리는 그 시금치를 좋아했던 그런 경험이 아버지와 관계없이 그 이전에 그런 경험이 많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똑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러면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기본적으로 같게 시작이 돼야 되죠. 같게 시작이 돼야 돼요. 이제 크면서 다른 경험들을 하면서 달라질 수는 있을지언정 어릴 때 태어나서 아직 다른 경험이 없을 때 엄마 아빠의 그 집과 그 안에만 있을 때는 사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다들 애들을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달라. 태어날 때 똑같지는 않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모로부터 이렇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부모가 이렇게 된 것도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이 된 것도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자꾸 연기를 잘못 오해를 하다 보면은 부모가 자식이 됐다고. 그러면 자식이 생기는 순간 부모는 죽어야지. 없어야지. 그런데 봐요. 자식이 이렇게 큰데 부모로부터 뭔가 부모를 물려받았다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됐다고. 이렇게 기본적으로 잘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자식이 생기는 순간 부모는 죽었어야지. 없어졌어야지. 자식이 다 커도 부모는 따로 살다가 따로 죽잖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50년을 떨어져 있어도 사실은 50년이라는 경험, 우리는 긴 것 같죠. 긴 것 같지만은 부처님이 그래서 그런 비유로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뭐라고 그러셨어요? 부처님이 그런 어떤 뭐 전생담 이런 건 다 비유인데 사실은 우리의 지금 이 생에서의 경험은 빙산의 일각일 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 훨씬 더 많은 경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봐요. 50년의 경험으로 이게 우리를 좌우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가령 50년의 경험이 좌우될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나의 경험으로 좌우될 수가 있어요. 그건 깨달음의 경험. 근본적으로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어떤 그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로부터 자유로워진 경험. 그러면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 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그 앞에 상기반에 또 그 경험이고 또 상기반에 또 경험. 그러니까 사실은 다를 바가 없어요. 거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람이 오늘 사람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제 사람이 오늘 사람이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매번 봐도 사실은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봐요. 우리가 시금치를 좋아하는데 너가 아버지가 좋아하는데 너는 어떻게 너가 아버지하고 그렇게 똑같냐? 아버지를 안 봤는데 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아버지 그런 좋아하는 것도 보지도 않는데 똑같냐?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시금치 좋아하는 것을 배웠다. 그게 아니라 사실은 태어나기 이전의 경험에서 시금치를 좋아한 그런 경험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또 갈대님처럼 윤님처럼 다른 집에 가니까 친구가 맛있게 먹어. 그러니까 그게 뭐 맛있는 거냐?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는 거야. 라고 해서 아버지 경험이 똑같은 경험으로서 시금치가 맛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 종족 집단 무의식이라는 것이 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아니에요. 그런 것도. 뭐 제가 술을 못 하거든요. 소주를 한 잔만 먹어도 얼굴이 빨개지고 이게 그 저희 외가 쪽 식구들이 다들 그러세요. 근데 이것이 제가 외가 식구들이 뭐 술을 먹고 그 취하는 걸 뭐 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어떤 소인이 있다라고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 또한 제가 나기 전에 어떤 근데 언제부터 술을 못 마신다고 생각이 드신 거예요? 저요? 네. 저는 이 술 처음 마실 때부터 아 저 주량이 아프다고 알았죠. 아니 그러니까 네. 말씀을 딱 듣는 순간 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스스로가 무언가 이렇게 딱 규정을 해놓으면 점점 더 아 나는 술 못 마시는 사람. 예 그럼으로써 아니 근데 술을 더 아 그거 아니거든요. 저도 술 못 먹어요. 정말 못 먹기 때문에 먹고 싶. 저번에 막걸리 2잔 먹고 막 음, 제주도에서 걸으면서 졸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못 지금 먹는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제 막 생각이 났는데 지금 연현님이 말씀하시고 저렇게 저한테 보여지고 그리고 방금 전에 연현님이 있고 지금의 전 연현님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생각에는 보통 저기 아까 그 연현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거랑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전이 됐다고. 사실은 저게 아닌데 저런 현상에서 저렇게 드러날 뿐인을 가지고 유전이 됐다는 둥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이 몸 자체도 어떻게 보면 계속 연기되고 이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하나의 현상이 이제 그 부모님으로 와 그렇게 연기되고 있는 그렇게 될 뿐인데 사실은 그 문제랑 지금 연현님이 방금 전에 연현님이 지금의 연현님이 전혀 아니고 다 다른 그런 건데 똑같이 연현님 목소리도 어떻게 보면 아까랑 변한 게 하나도 없고 이제 1분 전에 본 연현님이랑 지금의 연현이랑 우리는 거의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유전이라는 게 그런 착각이 있다는 거죠. 사실 똑같다는. 그래요. 사실은 전부 다 그러니까 그런 이 드러난 현상이 실제라고 하는 착각에서 뭐 유전이니 또 진화니 이런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만약에 분명하다 그러면 절대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방금 전에 연현님이 지금의 연현님이 아니고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딱 작년 애들은 목소리가 지금 변한 게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그거 더 저한테는 와닿고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네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그런 생각이 따라붙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그거랑 연관진다면 그것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다 근데 원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유전의 말이 먼저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연현님이 그대로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변하지 않고. 아니야, 좀 제가 다른 하고 싶은 느낌인데. 이야기는 경험에서 유전의 말이 나온 거지 유전의 말이 생각에서 나온 건 아니다. 나는 그 말이 그 말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되면 유전 그런 얘기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그렇죠. 그래. 이 현상이 현상 자체가 지금 실제로 이게 고유불변의 어떤 거라고 하면은 그런 말이 그러니까 유전이라는 게 그러면은 여기서도 어떻게 그렇게 있다고 그런 게 있다 그러면 내 자신도 계속 유전이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봤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논리가 된다면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봐요. 그 종족의 집단 무의식이라는 말은 그냥 생각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으로 그게 그럴듯하고 실감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갈대님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데 봐요. 우리가 그런 착각이 얼마나 실감나는지 착각이라는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쌍둥이를 1년이 돼야 비로소 이게 똑같은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생각될 정도로 쌍둥이라는 말을 듣고 쌍둥이라고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똑같다라고 자꾸 인식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면 완전히 다른데 부모가 보면은 완전히 성질도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쌍둥이라는 소리를 듣고 난 이후 쌍둥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아니면 그냥 보이는데 그냥 보이는 대로에서 마치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그게 훨씬 실감 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실감 나는 게 아니라 벌써 어떤 생각대로라는 착각 경험이라는 거예요. 실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실감이 착각이에요. 그런 것은 실감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새끼줄이 뱀이라고 착각되면은 막 그 머리털이 곤두서고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하는데 그게 바로 착각의 느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실감이 나요? 사실 우리가 실감 난다라고 하는 삶에서 실감 난다는 건 대부분이 다 그런 착각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 착각 현상에서 종족 집단 무의식이니 유전이니 진화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자, 그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라고 하는 지나가는 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실제로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간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고 마치 지혜의 말처럼 느껴지는데 여기에 결정적인 무지가 있다는 거예요. 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즉 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라고. 자, 그런데 그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라는 것이 착각이라면은 착각이 자각돼야 될 문제지 이게 지나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를 그 순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야 연녀님이 자각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지. 만약 이 또한 지나간다고 이야기할 때 이는 지금 괴로워. 이 괴로움으로도 피하고 싶어. 이 벗어나고 싶어. 이걸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했을 때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령 그때 의보사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잖아요. 야, 그게 지금 실제로 그게 경험되고 있는 거냐? 그거 착각 아니냐? 응?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그 또한 지나갈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갈 것을 자꾸 야, 너무 그러지 마. 그냥 그건 지나갈 거야. 그러니까 이 이해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물론 똑같은 이해를 바탕으로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방편으로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말이 나올 때는 다른 맥락에서 그것을 이라고 하는 것을 실제라고 착각되지 않도록 하는 전체 맥락에서 그람이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전체 맥락에서 이것을 실제로 있는 괴로움인데 그 괴로움이 지나갈 괴로움이니까 라고 괴로움이라고 규정해 놓은 상태로 지나갈 거라고 하고 있다면은 그러면 그 괴로움이 진짜라고 하는 관념을 주는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것 또한. 자, 그래서 사실은 뭐 유전이다 진화라는 것이 우리 현상적인 경험으로서는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죠. 그것이 훨씬 더 실감 나는 거고 진짜 같잖아요. 약간 공식적이죠. 수학 공식처럼 뭐가 보이니까 드러난 현상이 되게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맞는 것 같고 그래요. 네. 그렇죠. 근데 다윈의 진화라는 게 사실은 치명적인 게 사실은 자기가 다 경험해보지도 못했어. 결국에는 끼워 맞춘 거야. 이런 현상 저런 현상을 가지고 요걸 전체적으로 막 끼워 맞춘 거야. 소설을 쓴 거야.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이 실제로 자기가 옛날에 그때부터 이렇게 지나왔던 걸 자기 경험으로 다 확인한 사실인가? 예, 전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러면 만약에 진화론이 있다고 한다면은 사람이 다르게 변한 또는 뭐라고 그럴까 닭이 사람으로 변한 이런 경험이 있으면은 그러면 우리가 진화를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봐요, 우리는 닭이 사람으로 변했다든가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어. 닭은 우리가 태어났을 때나 지금이나 닭이야 그냥. 동화 속에는 있죠. 선생님들 갑자기 그래서 그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돌연변이라고 그런 개념을 안 맞으면 이제 거다가 이제 돌연변이라는 것을 넣어가지고 맞추는 거야. 한웅기님 이제 집단 무의식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됐나요? 오히려 더 많은 거를 주석하네요.
추석하면은 그건 잘못 추석하는 거예요. 추석할 게 있으면이야. 그러면 추석할 게 있으면은 바로 집단 무의식이란 말이 사실이 되는 거예요. 왜 추석 가가지고 예. 한옥이 나중에 아들한테 전해줄 거잖아. 그러면 이제 그게 집단 무의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뭐 들어보자. 그러니까 추석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지금 이 순간 경험적 이해가 있음을 네. 그것을 우리는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얻어서 주머니 안에 넣고 아니면 머릿속에 넣고 갈 수 있는 이걸 얻었다라고 그러지 않아요. 아 예. 예, 하나 더 챙겨주시네. 하나 더 챙겨줘.